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제가 먹었던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날이 덥다 보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뭔가 좀 몸보신 할 거를 좀 일단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그냥 좀 검색을 해봤더니, 국내에 스트릿속에 백숙집이 하나 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백숙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백숙을 먹으면 대부분 오딱이라든지 아니면 능이버섯 백숙이라든지 막 이렇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버섯으로 백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이게 무슨 버섯이지 하고 있는데 벽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지금 그 버섯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1번은 뭐 2번은 3번은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러면 먹어야지. 그러고 잘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한테 신뢰를 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신뢰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좀 많이 안 주는 편이긴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신뢰를 주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각 매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떠한 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어, 혹시 캠 켜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캠 한 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숙명님한테 제가 제대로 답변을 드렸나 계속 의아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다가 질문이 오면 방금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강의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제가 지금 공부도 하고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요 스킬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이메일 주소를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답변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 메일로 편하게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민님 캔 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 잘 들리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팀 구성을 하지 못해서, 인데요. 좋은 팀이 없으면 뭔가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미션, 인정, 이런 것이 있다면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팀이 구성이 된다면 자금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자, 아까 고피자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고피자 대표는 카이스트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피자 업계에 들어오게 됐냐면, 어렸을 때부터 피자를 좋아했기 때문도 있어요. 네, 근데 피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피자 사업을 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도미노 피자에서도 알바를 하고요. 피자헛에서도 알바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아이템을 검증하기 위해서 피자 푸드트럭을 운영을 했어요. 그 피자 푸드트럭을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면서 이 피자가 대중들에게 먹힐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매출로서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팀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분은 하이트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에 기계공학이라든지 컴퓨터 공학 이런 것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과 미션 그리고 기능성을 증거를 바탕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줘야 돼. 그 다음에 뭔가 개발을 하려면 시제품 낭비 비용도 있어야 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사를 찾아갔어요. 투자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아이템들이 있고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한 팀원은 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투자자에게 투자를 바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금 확보에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능이 구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뭔가가 있으면 자금 확보에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방금 백숙집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많은 매장들이 신뢰를 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고기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런 게 많아요. 막, 뭐, 소고기는 뭐 누가 사주면 뭐, 돼지고기는 누가 먹고, 뭐, 오리고기는 혼자 먹고 먹어.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이렇게 막 오리의 효능 같은 게 이제 오리집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은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 중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신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약간 몸에 좋은 어떠한 나의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이템에 유명한 의사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그 아이템을 홍보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것 중에 좀, 좀 많이 이제 우리 시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거죠. 유명한 사람이 만든 돈가스. 유명한 사람이 만든 뭐 어떤 그래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유튜버 분이 돈가스를 냈는데 그 돈가스가 내자마자 온라인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뢰를 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연예인이 그 K는 특히나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햄버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어와 내가 미식가라는 걸 많이 어필을 하고 나서 백종원 대표에게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햄버거 집까지 내게 되었죠. 근데 이게 팀 구성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신뢰라는 어떠한 그런 목표에서는 같은 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고객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맛있으면 고객도 맛있어 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면 고객이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VR, AR 시장이 한 처음 나온 지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술력이 이제 들어갔지. 결국 고객이 현재까지 많이 선택을 하지 않았죠. 교류 문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필요하므로 모두가 구입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인구가 10억이다. 그러면 중국 사람에게 손톱깎이 하나씩만 팔아도 그게 돈이 얼마야? 그럼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모두에게 필요하면 그만큼 내가 경쟁해야 될 경쟁자들은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운 후에 실행하려는 생각인데 이것도 오늘 제가 마지막에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중요한 말이에요. 완벽하게 사업 계획을 세운 후에 실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는 못할 거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뚜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규모부터 키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생각도 좀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과 시장에 의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거예요. 고객의 유형을 분류를 하자면 공작원이 있고 의사결정권자가 있고 구매 영향자가 있고 최종 사용자가 있는데 우리는 구매 영향자와 최종 사용자만 잘 안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우리가 외식업을 창업을 했을 때 우리의 메뉴를 드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구매 영양자는 우리의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주변 분들에게 퍼뜨려 주실 그런 분들이에요. 요 두 분은 저희가 꼭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 유형 분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저도 어디 그냥 이론적인 어떤 교재에서 본 거라서 저도 100%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그 고객을 유형을 분류를 하기보다는 저는 사업을 할 때 누군가에게 고객을 내가 어떠한 고객을 대상으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르소나를 설정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우리의 아이템을 무조건 이용할 것 같은 사람을 선정을 해라. 자,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되게 깊이 있게 좀 디테일하게 페르소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나이, 뭐 이름도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떠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격은 어떤지, 평소에 업무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는 어딘지, 그리고 생활은 뭐 어떻게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선정을 할 때 완전 100% 가상의 인물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특성을 펼쳐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닥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타닥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타닥은 지금 현재는 내 차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난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타닥 어플에다가 올리면 수많은 공업사들이 그 타타의 고장난 부분을 보고 견적을 보내줍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낮은 견적을 선택해서 그 공업사랑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카닥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여기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모이질 않았어요. 카닥이라는 어플을 사람들이 깔지도 않았고 이게 좀 많이 어려웠었어서 그래서 그때 카닥 대표가 페르소나를 설정을 했습니다. 페르소나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딱 하나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 관련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페르소나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 관련 커뮤니티 대상으로 카닥을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을 깔게 됐고, 그다음에 수많은 공업사들도 편하게 이제 여기 공업사를 등록을 하면서 어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만든 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먹여보시고요. 그 중에서 내 음식이 좋다고 한 사람들의 특성을 골라가지고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